그럼 지금부터 2016 자유학기제 마음의 속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유학기제 토론이나 실습과 같은 참여형 수업과 또 진로 탐색 활동과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교의 운영 방침을 말합니다. 2016년 올해는 우리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이 되는 첫 번째 그 원년이 되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곳 충북 지역은요, 마을이 학교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지역사회 지원 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고요. 2016년 전면 시행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학교별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 계획서 컨설팅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권역별 학부모 연수와 또 관리자를 비롯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를 꽤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지역이 바로 이곳 충북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오늘 이 시간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풍성한 이야기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 오늘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시작 전에 다양한 질문점, 궁금한 점들을 어머님들로부터 쭉 받았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직접 적어주신 이 궁금증들을 바로바로 뽑아서 참석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이 토크 콘서트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패널 선생님들과 또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패널분들을 앞쪽으로 모시면서 오늘 이 토크 콘서트의 워밍업 개념으로요, 간단한 질문을 한 분 한 분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면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직접 충북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육부 이영 차관님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는 말이죠,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뛰고 계십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특히 이곳 충북 지역에 오셔서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전해 주실까요? 예, 이제 그 자유학기제는 정말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올해 드디어 전면 실시되는 데에 맞춰서 정말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들 잘 듣고요. 또 저희가 보면 약간 우려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듣고 저희가 생각할 때 우려하실 일이 전혀 아니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실제로 기대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학부모 그 행복 교육톡을 20차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하고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드리고 또 의견 주시는 것 소중하게 담아서 유념해서 정책들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발빠르게 뛰고 계시는 우리 이영 차관님께서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충북 지역 어머님들께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분께서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충북 지역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정말 특별히 자리하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입학본부장을 지내고 계신 권오현 입학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호연 본부장님께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진로 특강도 해주고 계시고요. 네. 또 우리 학생들의 행복의 가치와 조화에 대해서 꾸준히 설파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충북 지역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실 계획이신지요? 네, 우선 반갑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학에 입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그다음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우리 한국 교육이 그동안 좀 이루지 못했던, 좀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대학과 중등 학교, 그다음 학부모 사이에 이런 소통의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학기제 토크쇼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초대를 받은 저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로 대학 입시와 자유학기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기대하실 것 같은데 뜨거운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충북 지역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오시면서 직접 소통을 해 오신 선생님 두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천중학교 최소연 선생님 그리고 서현중학교의 신현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자유학기제 컨설팅이나 지원단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학기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해 오셨다 보니까 장단점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작년에 자유학기를 하면서요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학생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유학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굉장히 애뜬 우리 선생님께서 올라오셨는데요. 네, 저희 학교, 제가 있는 학교가 지난 3년간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로 먼저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날카로운 말씀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이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 분은요, 오늘 이 맘의 속 토크 콘서트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충북 지역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자리하신 이분인데요. 금천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자녀를 두신 분이에요. 김진선 어머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무대 위로 이렇게 마이크를 딱 들고 올라오시면서 긴장이 좀 되시죠? 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네, 먼저는 반갑습니다. 금천중학교 학부모 김진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현장 지원단으로서 학부모 역할을 담당하면서요. 또 어머님들과 함께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또 함께 자유학기제가 어떤 것인지 공감 토크를 하는 그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자녀를 자유학기제 경험을 시키시는 학부모님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중북 지역의 학부모님들을 모신 만큼 이제 여러분들께 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도 소개를 해 올릴까 합니다. 오늘 이분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충북 지역을 대표해서 안 오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정병걸 부교육관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육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 바로 청주교육대학교의 윤건영 총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총장님도 또 우리 교육관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과 패널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시작할 텐데요. 자,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그야말로 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궁무진한 꿈을 펼치기를 응원하지 않는 부모님은 또 사회 구성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학부모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좀 앉을게요, 어머니. 저도 좀 서서 진행하기 좀 그렇잖아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꿈과 끼를 찾고 또 저마다의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펼치면서 하나하나 발전을 해 나가는 거, 아마 이런 소망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집안일 하시랴 또 남편 챙기고 아이 챙기느라 바쁘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그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와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지금부터 함께 하실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많이 좀 씻어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왜 자유학기제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 다니면서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 정말로 진솔하게 나눠보셨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그냥 우리 그냥 그러고 얘기해. 아니 그러고 얘기해. 꿈은 에디터예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화학자입니다. 환경 오염물질들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꿈은 과학자예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기쁨을 주고 싶어요. 구체적인 꿈의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놓은 건 많지만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꿈 정한 건 없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까지 뭘로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제 흥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봤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꿈이요? 마땅히 할 만한 거 못 찾았어요. 어떠신가요? 집에서 아이들과 많이 대화를 나눠보셨다고 하셨는데 꿈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커서 이거 할래요, 나 이런 꿈이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걸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꿈에 대해서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걸 화면을 통해서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픈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답변을 좀 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유학기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우리 선생님들의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최소연 선생님,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학교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보였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자유학기가 시행하기 전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자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지 커서 뭐하니? 라고 얘기하면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수학을 맡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굳이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수학 선생님이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학기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린 게 진로와 연관된 교과 체험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과학에서 요리가, 수학에서 예술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바뀌는 경향이 보였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해는 저 수학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이래서 좀 더 교과가 아예 쓸모없는 과목이 아니라 나의 미래, 나의 직업을 갖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라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요. 진로와 연관된 이 교과를 좀 해달라고 선생님들께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처음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또 많이 청취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화면처럼 답변을 하던가요? 어땠었습니까? 예, 아이들이 너 꿈이 뭐야? 그랬을 경우에는 꿈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무원이요? 예. 오. 왜 그러니 했더니 안정적이잖아요. 야, 중학생이요. 벌써. 예,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의 그래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거 고등학교 가서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야, 저 중학교 때는 공무원이라고 답변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머님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공무원이다라고 한 거에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답변에 어떤 변화가 좀 생겼습니까? 자유학기제 시행되고 나서는 이제 네일 아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조금 직업을 생각하는 분야가 조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선생님의 수업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과학 교사가 되고 싶다. 네. 그리고 저도 이런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의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조금의 학생들의 꿈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신 선생님, 우리 신현진 선생님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사실 학생들의 자유학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꿈을 딱 2번 정도 물어봐요. 학기 초에 너는 뭐 하고 싶은 게 뭐니 조사를 하고요. 나중에 생활기록부 쓸 때 또 한 번 더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딱 뚜렷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이나 뭐 꿈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걸 쓰는 자체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는 학생이 일단 굉장히 많고 그냥 꿈이 단지 없을 뿐만 아니라 꿈을 꿀 생각조차 안 하는 의욕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꿈을 꿀 시간조차 좀 빼앗긴 것이 아닌가. 입시에 이런 공부의 학원에 쫓겨서 아이들이 꿈을 많이 꿔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조차 빼앗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2번째로 느낀 것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그러니까 희망하는 자녀의 꿈을 쓴 것과 아이들이 쓴 것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거의 다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써서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그런 거 보면서 더 부담감을 느끼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표를 찾지를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 유행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직업을 쓴다던가 뭐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남자애들은 프로게이머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여학생들 아이돌 가수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괴리감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또 아이들에게 꿈을 주입하는 꿈조차도 주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꿈은 꼭 이 직업을 이룸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 그냥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많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신현진 선생님의 답변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과 여유조차 가져본 적이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아나운서 면접관으로 요즘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움찔해요. 그 아나운서를 지원하러 와서 아나운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멋있으니까, TV에 나오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왔다가 그런 질문에 움찔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같은 그런 내가 생각하는 꿈이 무엇인지조차 깊게 생각해 볼 여유조차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의 답변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입식 교육에 빠져 있는 우리 학생을 돌았던 우리 김진선 어머님의 또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땠었습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우선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전에도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막연하게 그냥 선생님이라는 꿈이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교의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 막연했던 꿈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꿈을 정해야 되고 또 내가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와 대화 시간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한 시간을 가진 장점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서 그 수업을 하고 오는 날이면 무슨 입이 터져서 방언이 열리는 것 마냥 쉬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들의 변화된 모습이나 또 딸아이가 그 수업을 통해서 겪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직접적으로 현장 지원단을 통해서 작년에 참가를 해보고 어머님들께서도 또 많이 궁금하시고 그러실 텐데 직접 또 학교를 방문하셔서 이런 참관 수업도 들어보시고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꿈을 찾지 못하고 그 꿈을 찾을 여유조차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잘 넘어가면서 자유학기제라는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자유학기제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궁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오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아마 설명할 때 쉬운 부분이 필기고사를 없앤 겁니다. 지필고사를 없앴기 때문에 어떤 진도라든가 시험 어떤 지필고사의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나서 선생님도 조금 자유롭고 학생들도 좀 자유로운 한 학기를 갖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전의 수업은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우리 지리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칠판 맨 왼쪽 끝부터 쭉 필기 적으셔가지고 오른쪽 아래까지 다 쓰시면 저희 다 그거 베꼈으면 수업 끝 이렇게 되고 그랬던 시대거든요. 필기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어떤 지식은 다 인터넷에 있고요.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잠깐 가공하는 거는 우리 알파고 본 것처럼 AI가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정말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조금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의 수업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아까 수학하고 예술이 섞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창의적인 거, 융합적인 거를 하고요. 오후에는 지역사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줘서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떤 것을 좋아하나,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가를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전 오후를 짜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단순히 외우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지식 습득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뭔가를 살리고 그리고 또 본인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부의 목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수월성 해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바꾼 거고요. 그게 이러한 시대 변화하고 정말로 잘 맞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차관님께서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라든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왜 필요한지 차관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발언에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권호연 입학본부장님도 자리하셨으니까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중학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교육계 전체의 변화의 바람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의 변화, 또 우리 학부모와 학생의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대학 입학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또 느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대학 입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걸 우리 학부모님들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대학 입시가 이렇게까지 바뀌어도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5년 동안 차근차근 바뀌면서 지금은 이전에 생각하는 이런 입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입시를 설계하는 큰 어떤 방향을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공정성의 기준을 두고 국가가 입시 그 어떤 시험, 우리 수능 같은 자, 마이크가 안 나오시나요? 이런 국가고시를 운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성취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방안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헌법에도 보장되어가 있는 대학의 자율성 중심으로 대학이 본고사라든지 어떤 대학별 고사를 통해 가지고 선발하는 이런 방안이 또 하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중등 교육하고 대학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연계해서 국가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육성을 하고 그 속에서 대학 입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그 입시의 큰 방향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였다가 최근 그게 급격하게 입시의 방향이 세 번째로, 다시 말하면은 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형태의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갖고 이제 그러다 대학 입시도 이제 선발을 하는 이런 도구라기보다는 선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을 어떻게 이어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연계 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런 인재를 육성하려 그러면은 이제는 대학만 나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인재 양성의 기준을 초등, 중등, 그다음 대학에서 오랫동안 그런 연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국가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키워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면 입시는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니까 그런 연계 교육이 가능한 형태의 대학 입시, 다시 말하면은 요즘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도입이 되었고, 그거는 정말 저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교 교육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자리를 잡으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늦고요. 중학교에서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추구하는 이런 어떤 취지대로 좀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어떤 취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목표가 똑같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게 참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년 전에 이미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도 없이 서울대 입학본부가 먼저 자유학기제와 대학 입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가 자리 잡아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때 그 여러 가지 참 불안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선택이 옳았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미 대학 입시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이 대학 입시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었다.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리 잡으려 그러면은 학생부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교사가 학생부를 기록하기 위해 가지고는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가 일방적인 수업만 하는 거 가지고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자유학기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수업 모델이 에서는 교사하고 학생이 1대1로 이렇게 관찰이 가능한 것 같고, 이런 상호 어떤 작용이 이루어진 이런 수업 형태가
쭉 이어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 가서도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어떤 진면목을 보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관찰된 결과가 학생부에 기록되고 우리도 입학사정관이 그 부분을 읽는 이런 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영 차관님께서 자유학기제가 어떤 의미에서 도입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처럼 연관성이 아주 밀접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도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사회 자체가 일종의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런 직업군에서 직업 자체의 변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연 우리 학생들이 그런 목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가, 자유학기제가 가장 나아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꿈을 세울 수 있도록 장을 만들 수 있는 자유학기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실제 자유학기제가 빚어낸 학교 현장의 변화된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시 화면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냥 선생님만 수업하시는데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강요하시지 않고 저희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활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근데 요즘에는 발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친했던 애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검사 쪽의 일도 하고 싶었고 진로 쪽과 관련돼서 이 활동 때문에 지원하게 됐어요. 진짜 검사인 것처럼 몰입해서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열심히 되게 유지를 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프로그래머였는데 근데 이걸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뭔가 3D 프린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도 생겼고 집중력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의 모습에서 생기발랄함이 좀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어떠셨어요? 네, 느껴지시죠? 조는 애들이 없어졌다라는 거,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재미가 있으면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렇게 조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한 학생이 3D 프린터와 관련된 중학생인데 그런 산업의 변화를 또 직감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과연 대학이 원하는 인재의 기준도 바뀌고 있고 또 산업 현장의 변화도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교육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아이들의 본격적인 꿈찾기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께 학생들의 반응, 이 자유학기제 실시 전과 후로 꿈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느냐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교실 수업에서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좀 느끼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교실 수업에서 옛날같이 강의식보다는 협동식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제 수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이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문제를 푼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학기를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주제를 연구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험 보고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함수로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함수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실험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림을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로 어떤 애는 이제 바다에 배가 떠 있고 갈매기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5가지의 함수로 표현되게 그렸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평하실 때 많은 함수를 가지고 복잡하게 그린 아이들보다 훨씬 잘 그렸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눈길이 가고 아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협동 수업을 할 때는 거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못하는 아이들도 자꾸 참여시켜 버릇하니까 1년 동안 작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올해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많이 아이들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정답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도 신입사원들 이렇게 들어오면 질문을 합니다. 자,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멘트 해봐. 그러면 사실은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딱 부러진 정답 안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진행 스타일, 정말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는 친구가 나중에 보면 크게 스타가 되고 이런 아나운서로 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수 이 얘기도 굉장히 좀 와닿는데 선생님.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면서 수업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 신 선생님도 그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교직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네. 대학에서는 그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런 협동 수업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많이 배웠는데 예. 막상 현장에 와서 이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은 학생들도 일방적으로 교사가 전달해 주는 것을 받아 적고 뭐 그런 수업에 익숙해져서 니네가 한번 써봐라, 니네가 생각해봐라, 토론해봐라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선생님을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답을 선생님이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좌절을 했었고 또 토론을 하든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하게 되면 옆반 교실에게 또 방해가 되고 또 관리자분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또 있고 또 진도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사실 결국 초창기에 열심히 시도했지만 그것들을 좀 포기하고 저도 강의식 수업을 하던 찰나에 자유학기제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진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정말 꿈꿔왔던 디자인하고 싶었던 수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 시험이라든지 뭐 수행평가로 아이들을 협박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뭐 즐겁게 따라오고 선생님 뭐 더 해요 라고 얘기하고 쉬는 시간이 되어도 보통 쉬는 시간이 되면 애들은 다 책을 덮고 외면을 해버리는데 자유학기 기간 중에는 얘들아 쉬는 시간이야 그만해 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신나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즐거웠고 학교가 점점 즐거워지는 것들을 느꼈고요. 학부모님들과 학생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학교 오는 게 너무 즐겁다. 학교 오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많이 온순해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즐거웠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통해서만도 느껴지는데 과연 실제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유학기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지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진 수업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과학 시간에 지식 전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학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과학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음악적인 적용을 한데 묶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타고라스 음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소수가 음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진동수에 따라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이용해서 연주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수업으로 저희 학생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피타고라스 음계가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악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음악과 수학과 과학의 원리라는 것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 수업에 비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왜냐면은 수학 과목에서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냥 개념은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융합 수업을 하다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개념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학창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 어떤 것이었어요? 제가 뭐 객관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학을 먼저 답변해 주셨네요. 수학이 정말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렇게 융합 수업이라는 걸 저는 너무 경험해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서 화면 보면서 저 학창 시절에 저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수학 성적을 잘 받아서 저도 저 사자 붙이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자, 우리 최소연 선생님, 아까 앞서서 그 함수 얘기, 그림 얘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수학과 음악의 결합, 또 수학과 과학, 음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색다른 것 같습니다. 예. 융합은 이제 교과 수업 시간에 일정 시간에 할애를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학교 수가 너무 커요. 11학급이라서 선생님들끼리 진도나 뭐 그런 걸 맞추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핵심 성취 기준이라는 걸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3-4시간을 빼서 그거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수업을 하고 2, 3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수업을 했을 경우에 낙오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이 전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 되게 재밌어합니다. 그럼 학업 수준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좀 느껴지시겠어요? 학업 수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아니면은 관심은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만들기를 놓여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혹가다 와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고 묻고 관심을 보이는 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수학이 왜 어려우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심 안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관심의 변화가 학업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전에 교과 수업과 또 오후에 자유학기 활동 수업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체성도 찾고 꿈과 끼를 찾는데 아주 많이 발견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자유학기 활동 모습은 또 어떨지 학생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와서 보니까 말에 대한 기수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수의사를 보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쪽 분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치어리더가 있는 그런 학교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외국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화면 보면서 야 치어리딩 같은 거 활동하는 그런 학생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오전 시간에는 이렇게 교과 수업과 연계한 융합 활동도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서 활발한 다양한 또 체험을 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유학기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요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기제 수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김진섭 어머님,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어머님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하고 이제 점점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아이가 저런 자유학기 활동,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나서 뭔가 성격적으로나 또는 이런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땠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참관한 수업 가운데요. 과학 수업에 사이언스 인 더 키친이라고 요리와 접목한 수업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요리도 과학적으로 요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아이가 수업을 하고 와서는 엄마와 함께 요리하겠다고 부엌을 자주 좀 쓰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국어는 서평쓰기라고 해서 글쓰기 수업을 참관을 해봤는데요. 아이가 직접 참여를 하고 나서 글 쓰는데 좀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또 기록도 해보면서 다른 사람의 글도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에 대한 관점이 폭이 넓어졌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혹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이의 학업 성취도나 이 학업 수준이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조심스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였는데요. 예. 실제 어머님들이 학업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제일 우려하실 것 같은데 또 하는 아이는 또 다시 복구되리라 생각되고요. 우선은 아이가 그 자유학기제를 보내보면서 신나고 밝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그 인재 양성을 보면 감성으로 본인이 좀 생각을 좀 깊게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그런 아이들을 또 자라게 하는 것이 또 부모의 또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변화하는 그거에 발맞추어서 이 자유학기제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 많이 가는 그런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수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우관계에 있어서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많이 좀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시행하면 공부하고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애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공부 잘하는데 왜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멀어지게 만드세요.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차관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김진성 어머님과 그 자녀께서도 겪고 있는 부분들, 단순한 학업 성취도가 좀 단기간 내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생각의 폭을 넓힌 것 같다라는 부모의 평가가 있단 말이죠. 실제 우리 차관님께서는
여러 학교들을 직접 방문을 하시면서 자유학기제가 잘 시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지금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처럼 이 자유학기제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뭐 단언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학업 성취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다 한꺼번에 도입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범 실시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한 학교와 안 한 학교를 비교해서 학업 성취도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한 학교에서 성취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학생들이 정말로 참여하고 자기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자기 몸으로 더 잘 알고 아주 더 빠르게 깨닫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본인이 뭘 원하고 뭘 잘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뭘 가지냐면 자기가 어떤 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습 방법이 좀 더 좋아지는 부분, 동기부여가 좀 더 잘 되는 부분 때문에 이 학업 성취도 자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아직까지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는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알고 있다면 더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성취도 저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유학기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 들은 것 중에 이렇게 뭐는 뭐뭐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땡땡이다. 예. 이렇게.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땡땡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험이다 아니면 뭔가 창의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맞죠. 예. 그 땡땡 중에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거가 뭐냐면 자유학기제는 예. 신혼이다. 신혼이다. 네네. 예. 왜 신혼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냐 하면 예. 학생들은 신나고 학생들 아까 즐겁다고 표현 많이 했죠. 예, 근데 예. 집에 와서도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혼나고. 예, 왜냐하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임 시절에 어떤 그러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반짝이는 학생들의 눈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은 되지만 당연히 준비할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기존에 하던 뭐 교환이 이제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원래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뭐 이거를 협력해서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제는 또 같이 또 이것도 짜야 되고 뭐 학생들의 반응을 봐야 되고 학생들이 뭘 하는가를 또 잘 기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에 비해서 선생님의 부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람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라는 이러한 새로운 수업의 변화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이러한 활동의 변화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나라 교육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변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우려점들을 조금 풀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울대 입학본부장님이신 권호연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 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나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점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권 본부장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수시 모집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수시 모집을 기본적으로 75고 이제 수능으로 하는 정시를 25 이렇게 대제가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부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시로 뽑는 수능보다는 이제 학생부를 뽑는 수시에 훨씬 교육적인 의미도 많이 담겨가 있고 또 입학한 학생들의
또 학업 성취도도 높고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도 자꾸 이제 수시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 1세대예요. 제가 2000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만 해도 학교장 추천 전형, 뭐 학생부 전형 이런 것들이 막 도입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희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만 해도 저는 저희 지역 내에서 문과에서 뭐 한 10등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아나운서 하면 막 전교 1등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던 케이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수시 모집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성취도로만 입학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학업 역량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 좀 학부모님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수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이 그 갖추는 것, 좁은 의미로 이제 학업 능력만 의미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이가 이게 중등, 대학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성취도는 갖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지,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회 동료들 또 우리 사회와 어떻게 교감을 하는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게 학업 역량이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확인하려 그러면은 이제 수능과 같은 이런 좁은 의미의 학업 성취도로 가지고는 평가하기는 힘들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재상에 필요한 요소 하나하나를 이게 학생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것을 종합한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학업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차관님께서도 신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도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가지고 그 신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능으로 하면은 거의 뭐 일주일 만에 간단히 끝낼 이런 평가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면은 거의 2개월, 3개월이 소요되면서 이제 본부 내에 있는 분들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수능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 대학하고 고등학교의 어떤 교감 이런 걸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가 되면서 정말 우리 학교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데 대학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정말 신나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평가 요소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업 역량이 있고 학업 태도가 있고 학업의 소양이 있고 이런데, 학업의 소양은 주로 이제 사회적인 역량인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이 가장 이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갖추는 부분인 학업 역량 이게 다가 아니고 두 번째에 있는 학업 태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이가 어떻게 갖춰져가 있는가를 정시는 확인하지 못하는데 수시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바깥에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아이의 내면에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어떤 모습, 그걸 저희들은 흔히 이제 내적 근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외부적인 이런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내면에도 이런 근력이 있는데, 이런 근력이 없이 갖춘 것만 있으면은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갖춘 부분을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수준, 대학에서는 대학교 수준, 또 직업 세계에 가서는 직업 세계 수준에 맞게끔 쭉 관리를 해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역량, 거기에는 집중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또 인내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쭉 키워가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이 돼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만 전달하고 학생은 그것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학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탓을 지금까지는 계속 입시 탓을 돌렸었는데, 이제 입시는 그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학부모님들의 의식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핵심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시를 준비를 해가지고 간다, 이 준비 컨셉이 학교 교육에 쫙 깔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준비가 아니고 학교 교육을 열심히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가는 이런 환경이, 이런 체질 변화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예. 않고 계속 그냥 준비를 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 준비에 누가 잘하는지 이것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드는데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건 거거든요. 예. 지금은 입시가 거대한 댐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그 댐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힘겹게 준비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인데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렇지는 않겠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중학교 그 교육에 맞는 취지대로 교육을 시키면은 대학이 이제는 그것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맞게끔 입시를 설계해가지고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차근차근 마련해 가겠다라는 게 지금 입시니까요. 예. 이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에서부터 하는 이런 그 어떤 수업 방식이라든지 의식을 고등학교로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대학 입시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요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대학 입시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뜨끈뜨끈한 얘기들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국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성취도가 자연스럽게 입시로 연결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목표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걱정 끝, 이런 주제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앞서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걱정과 우려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특히 그 앞서서 끝까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한 분, 그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혹시 아까 그 1% 드셨던 그분 안 계신가요? 본인을 공개하실 수 없으신가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한번 좀 우리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못 드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떤 게 가장 걱정되세요? 학업 성취도?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거? 한 학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차관님 먼저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시죠. 한 학기만 하고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그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게 한 학기가 아니고 실제로 중학교 전체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가 다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톡을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게 한 학년이 아니라 두 학년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1학년 수업을 자유학기 때문에 바꾸시고는 2학년 수업도 또 같이 선생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 때 이렇게 참여형으로 하다가 2학년 때 다시 칠판에 있는 거 베껴 쓰기 시작하면 못 참아서 우리 이거 좀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업이 바뀌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자생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는 뭘 하냐 하면 정말 이런 학생 주도형의 이 수업 방식이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학기가 아니라 2학기로 하자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연구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학교를 하고 이후에 이제 점차 확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대나 사대에서 선생님들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학기제 형태의 수업의 방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되는 것도 필요해서 실제로 오늘 간담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건영 이 청주교대 총장님 뵀을 때 또 그거 부탁드렸습니다. 교대 이 커리큘럼도 바꿔서 정말로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배울 수 있게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가 다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원 양성하는 부분들 평가하는 데서 또 힘들어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대학 입시입니다. 다 이렇게 뭐 선생님도 바뀌고 학생들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뭐 커리큘럼도 바뀌었는데 대입이 똑같으면 아무것도 도루묵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입학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유학기제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지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뭔가 그 학생의 역량이나 꿈이나 끼라는 거를 정말로 찾아내려면 그냥 이렇게 지식 전달형 수업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것이 되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체제, 그것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우리 입학본부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대학 입시에 실질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고등교육의 교육 생태계 전반에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나 아주 거창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은 입시 계획을 또 시도를 했고 그랬지만은 그게 또 오래 가지를 못했고 하는 걸 쭉 반복되면서 이제 학부모들에게도 또 많은 힘든 부분을 드리기도 했고 또 중간에 또 서울대가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느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를 이제 해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입시가 너무 대학 위주로 진행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은 이제 학부모님 또 고등학교 또 학생들하고 대학 간의 이런 소통이 사실은 부족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학이 이끌어가는 체제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은 뭐 새로운 반성까지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 중등, 그다음 대학, 직업 체계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협력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학교 교육의 본질을 찾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대는 상당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앞장서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학업 성취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연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의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라고 준비에 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소연 선생님. 자유학기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단원을 끝나면 형성평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이나 교과 활동에서 이제 아이들이 동료 평가를 한다든가 자기 성찰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평가가 이루어져서 아이들 스스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하고 3학년 때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를 끝나고 나서 지금 2학년 애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끼리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동아리 만들 거니까 관리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늦게 퇴근하시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한 학기만 마치고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이들 먼저 요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유학기 수업을 할 때도 2, 3학년 아이들이 우리는 왜 자유학기 없어요? 우리도 저런 수업하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끔기 주간에 선생님들이 자유학기 수업한 거를 그대로 2, 3학년들한테 해준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연수를 통해서 교과 수업을 바꾸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신현지 선생님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변화가 좀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에 학생들이 공부한 것은 정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벼락치기로 막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본 이후에는 그 공부했던 것을 다 까먹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자유학기 활동을 통한 공부는 이제 제가 직접 저희 학교는 3년이 지났고 그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니?라고 했더니 자유학기 기간 동안에 그렇게 토론하고 같이 프로젝트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고 조금 다른데 얘기해 드리고 싶은 점은 그 모듬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그냥 놀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 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예습이나 복습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 수업, 모듬 수업 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 좀 더 달라졌고 사실 시간은 좀 더 걸리고 노력은 좀 더 많이 드는데 그 방법이 앞으로 계속 말씀하셨지만 입시 제도에도 지금 단지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의 개념이 사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생들의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해서 더 학부모님들보다 걱정이 많으셨고 반대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애들 어떻게 통제할 거냐, 시험도 안 보는데 수행평가 태도 점수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이 날뛰지 않겠냐, 수업이 되겠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 저 역시도 그런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인데 막상 그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그 수업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몰입하게 되니까 그 우려하던 바는 없었고요. 저희 학교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자유학기 처음 경험한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이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학업 성취도 결과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결과를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어머님들 관심 많으신 자사고라든지 외고의 입시 성적이 그 전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얻어서 선생님들도 이 방법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우리 신현지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최소연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언급을 해주셨고 신현지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보면 좀 요청해 필요한 부분들 학생들이 더 학업 성취도 올리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선 어머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차관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한 말씀 전해 주시죠. 학부모로서 솔직히
대학 입시가 어머니들 많이 걱정이시잖아요. 대학 들어가기는 쉽고 졸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차라리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전문적인 교과과정, 예를 들어 수학의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폭이 아까 넓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큼 지금은 자유학기제를 하고 나니까 본인이 학원을 끊고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엄마로서는 난감하고 이게 잘 된 것인지 되게 두려움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하고 오면 아이들이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선 아이들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펙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꿈이 스펙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꿈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건 무엇인지, 또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아이들이 현장에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많이 염려가 되시겠지만 현장에 직접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졸지 않고 활발하게 웃으면서 또한 친구 관계, 교우 관계가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 학업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좀 생각을 좀 더 폭넓게 하고 인성이 좋아지는 아이들로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충북 지역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한 맘의 속 토크 콘서트, 우리 김진선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차관님도 그렇고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유학기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걱정거리, 우려점들을 이분들 패널 선생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토크 콘서트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영 차관님께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좀 드려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이니까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 공무원이 와서 지금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입학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했다면 별로 설득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시고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자유학기제라는 게 정말로 커다란 어떤 변화이고 학생들의 성취도도 올려가고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높여가고 있고 인성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라는 게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굉장히 줄고요. 자살도 중학교 단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해내지 못했지만 자유학기제가 그 정도까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흐트러짐 없도록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연수면 연수, 그 다음에 체험처 확보면 확보,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너무 조급해하시지 마시고요. 자녀들 좀 더 즐거운 얼굴들 보시고 또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거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학원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보내시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학생과 웃는 얼굴로 즐거운 시간 그리고 미래에 자녀들이 더 밝고 그리고 꿈을 찾아가고 끼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믿고 한번 신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 차관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